네, 안녕하세요. 공부 정서와 공부 전략을 지키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우리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읽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이 초등생활 처방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좀 배경이 새롭죠. 제가 7년 만에 우리나라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영상을 다 찍어 놓고 예약 업로드를 걸어 놓고 나오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되질 않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는 이렇게 좀 새로운 배경으로 그럼 영상을 찍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습 효율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배워도 그게 10, 100, 1000이 되는, 공부를 조금만 해도 더 많이 공부하는 아이가 되는 그런 방법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새로 출간한 교재 설명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모님들의 고민을 교실 밖에서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나눈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1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했던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가깝게 고민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고민을 만나고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 또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다 보니까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출간한 교재도 일종의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무슨 교재를 사용해야 될까요? 하고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실천했던 방법들을 이번 교재를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이서윤쌤의 초등 한자 어휘 끝내기라는 교재입니다. 네, 우리가 공부를 하나 했을 때 대부분은요, 그 하나도 기억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 수업 시간에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멍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업을 듣는 거,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 패드로 학습하는 거, 모두 다 이렇게 수동적인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공부를 하면은 그 하나도 대부분은 많이 잊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1을 공부하면 그게 0.2, 0.3이 되고, 1을 공부했을 때 1만 돼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신체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영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가 하나만 되는 것도 아주 성공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요. 또 글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 뇌와 뇌를 연결하는 시냅스도 동시에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 신체의 구성이라는 그 하나의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까지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공부했을 때 그게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공부가 되는 것이죠. 능동적인 공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휘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교과 어휘, 고사성어 하나하나 받아들여줘서 알려주면 떠먹여주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를 받아들였을 때 그 뜻이구나,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자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중에 새로운 어휘를 만났을 때도 그게 무슨 뜻인지 유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그거 자체의 어휘도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공부했을 때 10, 100, 1000이 되는 투자하는 공부, 성장하는 공부가 되려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어휘를 공부할 때도 한자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 한번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은 물건, 물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어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 물이 나오고 이 획순에 맞춰서 4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물건, 물이 들어간 어휘를 읽어보고 뜻풀이에서 한자의 뜻과 연관된 글자의 동그라미 표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물체라고 되어 있죠. 물체는 물건, 물의 몸체인데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것. 즉, 이 물체의 뜻과 관련된 부분, 이 뜻풀이에서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생물, 날생의 물건, 물이다. 살아있는
물체 해서 이 물체에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어휘들을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이 교과 어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재미있는 지문들이 나와 있어요. 아빠와 총총이의 대화. 주말이라고 너무 늘어져 있는 거 아니냐? 식물도 그 정도는 아니겠다. 언제는 너무 뛰어다녀서 정신없다고 하셨으면서 저는 우리 집 평화를 위해 숨만 쉬고 있는 생물처럼 가만히 있는 거라고요. 착하죠? 자, 여기서 물건 물이 들어가 있는 거 식물과 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과 생물을 찾아볼 수 있는 질문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아빠는 늘어져 있는 총총이를 무엇과 비교했나요? 자, 무엇과 비교했어요? 식물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식물이라고 써보면 되겠죠. 총총이는 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숨만 쉬는 생물처럼 가만히 늘어져 있다 하면 생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물과 식물이 나와 있죠. 동물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다른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생물이다. 한자리에서 자라고 햇빛을 이용하여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 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물건, 물의 의미가 들어가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물건, 물이 들어가는 교과 어휘 또 있습니다. 과학에서 찾은 거예요. 대물, 렌즈, 퇴적물, 혼합물, 미생물이에요. 자, 이게 또 이 물건, 물에 집중해서 뜻을 알아보는 거죠. 망원경이나 현미경 등에서 물체와 가까운 쪽에 있는 렌즈예요. 우리 친구들이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물건, 물이 들어가는구나 하면은 절대 헷갈려 하지 않겠죠. 퇴적물, 물이나 바람에 의해 옮겨진 자갈, 모래, 진흙 등의 물질이 쌓인 것 퇴적물이다. 쌓여있다 해서 퇴적물.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섞인 것, 혼합물. 그 다음 미생물,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이다. 물건, 물의 뜻을 떠올리며 밑줄 친 곳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를 쓰세요. 그랬어요. 생물은 살아있는 무엇이야? 대물 렌즈는 망원경이나 현미경 등에서 무엇과 가까운 쪽에 있는 렌즈를 말하지. 즉, 물건, 물체라는 것을 훨씬 더 이제 이 뜻에 또 집중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생물과 대물 렌즈의 뜻에서 물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다음 중 물이 들어가지 않은 어휘를 찾아보랬어요. 생물, 물통, 혼합물, 미생물, 대물 렌즈. 아, 물통이구나. 문장을 각각 읽고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찾아 연결하세요. 그랬습니다. 무엇은 다리나 날개에 있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무엇이죠? 그렇죠. 동물이죠. 무엇을 조절하면 물질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대물 렌즈를 조절을 해서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김밥은 달걀, 시금치, 햄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혼합물이다. 자, 무엇은 한번 뿌리를 내리면 다른 장소로 움직이기가 어렵다. 식물. 그래서 어떤 어휘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울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제시된 어휘 중에서 알맞은 것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인데요. 축구공 모자처럼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무엇은 공간을 차지한다. 자, 여기에서 생물과 물체 중에서 고르는 건데요. 물체죠. 근데 여기 물체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요. 완성해야 돼요. 축구공 모자처럼 구체적인 형체가 있는 물체까지가 아니라 물체는 이렇게 조사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서 이 문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심심이는 현미경으로 무엇을 관찰했다? 퇴적물을 관찰할까요? 미생물을 관찰할까요? 현미경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관찰하겠죠. 근데 그냥 미생물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다가 미생물을 하고 조사까지 함께 완성을 하면서 이 어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네 쪽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도 이 물건, 물이 들어간 과학 어휘로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과학 말고도 제가 수학도 있고 여기에 사회도 있고 국어도 있죠. 사회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백성민, 국민, 민족, 주민, 민원 그리고 여기에 뭐 재미있는 지문 있고요. 또 뒤로 넘겨보면은요. 농민, 민속놀이, 민주주의, 시민단체. 자, 사회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들어봤어도 좀 어려운 어휘들이에요. 하지만 어렵지 않은 활동으로서 이러한 어휘들을 더 훨씬 깊숙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국어 쪽도 궁금하시죠? 국어 쪽도 한번 보면은 예를 들면은 말씀 어다, 언어, 단어, 어조,
표준어, 어조, 그 다음에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비속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1이 10, 100, 1000이 되는 이 공부를 생각을 하면서 이 교실에서 지도를 해오고 개인적으로도 활용했던 방법을 교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도 훨씬 더 또 새로운 마음,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또 새롭게 이 초등생활 처방전 2024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다짐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